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. 세모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조승진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권태나 기자입니다. 이번 주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추천주 하시나요? 원래 추천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렇죠. 말은 그렇게 했었는데, 뭐 이 종목은 대놓고 사라고는 못해도 적어도 이제 이 종목 괜찮아요. 뭐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주변에도 오래전서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뭐 투자를 했다는 사람은 사실 별로 못 봤어요. 또 이거 제가 오랫동안 그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이것도 먼저 분명하게 밝혀둡니다. 중간에 잠깐 팔았다 샀다 이렇게 해서 했던 기간이 있는데 계좌에 없던 기간을 뺀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한 10년은 될 것 같아요. 장기 보유 종목인가 보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제가 뭐 투자한 종목이니까 또 겉만 번지르르하게 뭐 포장해서 말하고 뭐 절대 이러지는 않겠습니다.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할게요.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하는 그 대박주는 뭔가요? 대박주라고는 안 했고요.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맥쿼리입니다. 여러 국내에 있는 뭐 도로, 항만 여러 가지 인프라 자산에 투자를 하는 펀드죠. 근데 펀드이긴 한데 그 회사 형식상으로는 투자융자 회사, 투융자 회사라고 하는데 회사라서 리츠처럼 주식장에서 상장이 돼서 종목으로 거래가 돼요. 국내 유일한 그 인프라 상장 펀드이기도 합니다. 배당주 소개할 때 여러 번 본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는 뉴스에서 좀 본 기억이 납니다. 맞아요. 한때 이제 뉴스 단골 손님이었죠. 지하철 9호선인가? 그때 한참 막 이슈돼갖고 서울시하고 갈등이 빚을 때 그때 뉴스에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. 그 인천공항 갈 때 고속도로도 맥쿼리 거라는 소리가 있던데요. 예, 그것도 맞습니다. 아마 전국 다니면서 여기 왜 이렇게 좀 비싸? 막 이렇게 느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아마 그랬던 뭐 도로나 다리나 터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 맥쿼리 인프라가 투자한 데일 거랄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. 저도 다니면서 욕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욕까지. 그런 나쁜 기업을 소개시켜 주신 건가요? 기업은 아니고 펀드입니다. 근데 욕을 아무리 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 게 지금 이 맥쿼리 인프라는 특정한 어떤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소유주라든지 대주주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. 없어요.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맥쿼리가 이제 주인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아닙니다. 그러니까 맥쿼리는 그냥 펀드 운용하고 운용 보수 받아가는 그 운용사예요. 그 펀드의 주주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, 또 기관들, 그리고 외국인들 조금,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액티브 펀드들 있죠. 펀드들도 있고.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다수이기 때문에 욕해봤자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. 기운만 빠지는 거죠. 사실 저 같은 그 재테크 몰입형 인간들은 뭔가 너무 비싸서 뭐 욕을 하는 그런 대상이 있을 때 저 욕먹는 대상은 그리고 저 누군가는 참 돈을 잘 벌겠구나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. 저기다 투자하는 방법이 없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하죠. 왜 그 월세 많이 받는 건물주들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 있으면 되게 그 건물주 욕을 하지만 또 다들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누가 저렇게 비싼 통행료를 받나. 그래서 만약에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해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 필요는 있는 거죠. 특히 평소에 그 맥쿼리가 투자한 그 도로라든지 이런 거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출퇴근하면서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투자를 생각을 해봐야죠. 본인이 비싼 통행료 내면서 다니는데 맥쿼리 인프라 배당금이라도 챙겨서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어요? 다행히 이 종목은 그 벌어들인 돈, 남긴 돈 순이익의 거의 전부를 배당금, 본배금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. 맥쿼리 인프라가 투자한 곳이 어디인데 그러죠? 전국적으로 되게 많아요. 아까 얘기했던 그 인천공항 고속도로 있고 또 공항 가는 다른 길 또 하나 있죠. 송도에서 넘어가는 그 인천대교 있고 또 서초동 예술의 전당 밑으로 뚫려 있는 그 우면산 터널도 있고요. 또 용인 서울 고속도로, 그다음에 그 서울 춘천 고속도로 이것도 펀드가 투자한 데입니다. 아까 얘기했던 그 지하철 9호선은 한창 그 이슈 후에 불거진 후에 처분을 했어요. 또 그 처분한 돈으로 부산항 신항에다 또 투자를 했죠. 이 밖에도 마창대교
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 등등이 있습니다. 굉장히 많아요. 그 이 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 신항 다리 이게 전부 다 각각 법인체들이에요. 그 맥쿼리인프라는 그 법인체에 그 주식 지분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 법인에다가 그 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투자를 합니다. 투자 비중을 보면 그 주식으로 투자한 돈은 전부 다 합치면 5,100억 정도 되고 대출 투자한 돈은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. 대출 투자가 이 2배 정도 더 많죠. 특히 이제 이자를 좀 많이 받는 이자율 높은 후순위 대출이 많다라는 게 특징이에요. 그래서 그 대출 이자 갖고 배당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거죠. 배당은 얼마나 하는데요? 1년에 상반기,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합니다. 작년에 상반기, 하반기 때는 각각 360원씩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1년에 720원 줬어요. 지금 주가가 12,500원 정도 하는데 그 배당금 나누면 한 연화해서 한 5.7% 정도 수익률이 나오네요. 이 종목은 그 꽤 오랫동안 배당금을 조금씩 늘렸고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주가도 좀 계속 야금야금 올랐어요.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이제 370원 배당한다 이렇게 미리 공지가 나왔습니다. 주가가 계속 올랐는데도 배당 수익률은 계속 3%, 그러니까 5%, 6%, 이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러니까 주가도 꾸준히 오르고 배당 수익률도 이 정도 계속 나오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, 이런 분들이 이 종목을 계속 애정을 했죠. 맥쿼리인프라 얘기한 데서 검색해봤는데 그 9호선 말고도 최소 수익 보장인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이 시끄럽던데. 그게 뭐냐면 그 도로나 다리 같은 거 건설을 하기 전에 그 미리 그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량이 얼마나 될까 이걸 예측 조사를 다 하거든요.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건설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통행량을 보니까 그 예측치보다 훨씬 적더라. 그래서 언제 적은 것도 어떤 범위가 있는데 그 하단으로 정한 범위를 밑돌 정도로 적다 그러면 그 최소선 거기까지는 거기에서 모자라는 거는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준다. 이걸 최소 운영 수익 보장, 그 영어로 MRG라고 하는데 그 MRG라고 많이 그 관련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. 그 맥쿼리인프라는 그 MRG 조건을 따라서 투자한 데들이 초기에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항상 그 MRG 보전을 해주는 것 때문에 세금 퍼준다. 그래서 욕을 되게 많이 먹었죠. 근데 이것도 좀 시한이 있고 각 자산마다 MRG에 안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지자체하고 계속 그 소송이나 여러 가지 협상들 벌이면서 그 요금이나 한 데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 요금을 떨어뜨리면서 다른 걸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뭐 MRG 조항을 뺀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게 맥쿼리인프라 입장에서는 안고 있는 리스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 MRG 조항을 넣지 못하면은 펀드 수익률이 좀 줄어들게 되나요?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. 어떻게 보면 이제 도로가 뚫리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통행량이 적으니까 좀 그렇죠. 근데 사실 지금은 대부분 정상 통행량이 나오니까 꼭 MRG가 없다라고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. 근데 대신에 일종의 이제 안전마진 역할 이런 게 있으면 좋긴 하니까. 근데 이 비싼 요금 때문에 계속 이제 논란이 생기고 갈등이 심했던 게 이제 2010년대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슈화가 되는 바람에 그 처음에 문제였던 계약 조건을 좀 바꾸려고 하는 지자체들의 어떤 그 소송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맥쿼리하고 지자체들하고 이제 여러 군데서 소송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. 벌였었고 국민들 눈에 사실 요금 비싸게 받는 게 좋게 비춰질 리가 없죠. 맥쿼리인프라로서는 좀 꺼림직한 일이긴 한데 뭐 그 결과로 얻은 뭐 득도 있고 실도 있고 그렇습니다. 뭐가 득이고 뭐가 실이죠? 뭐 일종의 타협이랄까 뭐 그런 걸 한 건데 서로 간에 이제 적정선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. 일례로 그 인천대교 같은 경우 이제 인천시하고 협상을 했었는데 그 요금 문제 때문에 한참 말이 많았죠. 비싸다고. 그래서 협상을 벌인 결과 어떻게 했냐면 그 요금은 내렸어요. 근데 요금을 내리는 대신 그 대출 금리를 올려줘서 그 맥쿼리인프라 이자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보전을 해줬죠. 그리고 맥쿼리인프라의 원래 운영 시한도 2026년인가로 딱 그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도 좀 늘려줬어요. 2037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기로 했죠. 그러니까 맥쿼리인프라 입장에서는 좀
길게 내다본 포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또 2014년에는 광주시하고도 이제 소송을 좀 했었는데 이게 누가 일방적으로 이제 득이나 실이 있다, 누가 이겼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투자 구조 이걸 이제 대출 금액하고 그 자본금 투자 이거 이제 비중이 조절을 하는 이런 뭐 그런 문제라서 특별하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사실 9호선 매각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서울시가 맥쿼리한테 이긴 것처럼 많이 이제 보도가 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맥쿼리는 챙길 거 챙기게 다 챙겨갖고 이제 엑시트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그 존속 기한이 정해져 있는 펀드입니다. 처음 만들 때부터 그랬어요. 처음에는 2037년이었나? 뭐 그랬어요. 그러다가 이제 왜 9호선 빠져나와서 부산항 신항 투자했다고 했잖아요. 그거 투자한 덕분에 그 기간이 늘었어요. 그러니까 부산항 신항 이게 사업 실질 예약이 2040년에 끝나거든요. 그러니까 37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게 2040년까지 좀 늘어난 거죠. 그리고 또 작년 말에 유상증자를 해서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 서울에 새로 전축 철도 뚫는 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은 운영 기간이 2025년부터 2054년까지예요. 그러니까 펀드도 목숨이 2054년까지 또 연장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청산이 예정되어 있던 펀드가 계속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하면서 생명을 연장을 한 거죠. 실질적인 수입은 계속 좀 늘려가면서. 이번에 또 이제 새로 투자할 곳 찾아가고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잖아요. 새로 또 먹거리가 생겨난 거죠. 이번에 하는 유상증자도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? 아니요. 뭐 이번엔 좀 그런 데가 아니고 좀 뜻밖 의외인 곳인데 도시가스 회사를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도시가스 회사를요? 그 맥쿼리 인프라는 그 지난 그 15일인가에 해양에너지, 이게 회사 이름입니다. 주식회사 해양에너지와 주식회사 서라벌 도시가스 이 두 회사의 주식 지분 100%를 인수한다라고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. 해양에너지는 광주시하고 전남의 나주, 화순, 뭐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8개 전남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되는 회사고, 서라벌 가스는 이제 경북 경주하고 영천시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. 총 인수 대금이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유상증자로 4천억을 마련을 하는 거고, 이거로 이제 인수를 또 하는데 대부분 쓰고 나머지는 뭐 그 두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차입금, 대출금 갚는 데 쓴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건 주식회사를 인수한 거여가지고 도로처럼 막 운영기간이나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예정대로 2050년 지금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제일 긴 게 이제 2050년이니까 2050년에 펀드를 청산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두 회사도 매각을 하겠죠 아마. 그럼 지난번에 하이브를 유상증자할 때도 할인이 많이 해주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나요? 아니 이번에는 아쉽게도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번에 이제 새로 주식을 한 3,265만 주, 이 정도 새로 발행을 하거든요. 이게 전체 발행되어 있는 현재 주식의 8.77% 정도 돼요. 그러면 그 주가도 그 주식수 늘어나는 것만큼 희석이 되는 거니까 주가도 한 8.77% 정도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러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도 한 8% 정도는 그 주가를 할인을 해서 발행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할인율이 2.4%밖에 안 돼요. 그 최종 발행가는 한 달 더 있다가 7월 30일에 확정이 되긴 하는데 할인율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2.4%만 할인을 해서 이렇게 되게 짜게 발행을 하는데도 이렇게 해도 주주들이 추가로 돈을 댈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다라는 거겠죠. 혹시 도시가스 회사들이 돈 잘 버나요? 아니 그렇진 않아요. 집에서 쓰는 이 가스가 갑자기 많이 쓴다든지 갑자기 적게 쓴다든지 뭐 그러지 않잖아요. 그 대신에 이 도시가스 사업은 이익률이 되게 낮아요. 한 자릿수밖에 안 나와. 근데도 추가로 도시가스 회사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거 이런 선택을 한 거 보면 그 맥쿼리 인프라 전체의 어떤 이익률이라든지 배당금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 배당금을 깎아먹지는 않을 거다. 뭐 이런 계산이 나왔겠죠. 그러니까 이런 투자도 이번 투자도 그 유상증자까지를 해서 인수를 결정을 한 그 맥쿼리 인프라의 어떤 그 결정 선택 이걸 좀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오래전에 맥쿼리 인프라가 주총을 할 때 한번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.
그때 그 이익률에 관해서 이렇게 좀 질문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정부랑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MRG 기한 다 끝나면 자산들 이익률도 좀 떨어지지 않겠냐. 뭐 새로운 도로라든지 터널이나 뭐 이런 거 새로 투자를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이유가 기존 자산에서 나오는 그런 이런 이익률 그거만큼 그 정도 나오는 이익률 나오는 새로운 신규 투자처를 못 찾아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맞다 그렇다 인정을 하더라고요. 그 큰 변화 없이 그냥 그 정도 지키면서 이렇게 오래 지나왔는데 작년 말부터 갑자기 이제 새롭게 자금을 조달을 해서 신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이제 맥쿼리 인프라의 가장 큰 취약점, 이거 취약점이었던 그 미래에 대한 고민, 그런 실타래, 뭐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풀려가는 느낌이긴 해요. 그럼 두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은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한 주당 배당금은 그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, 아니 그 두 회사에서 이제 이익이 또 날 거 아니에요? 그것도 이제 또 보태야겠죠. 증권사들이 예상을 한 그 리포트 보니까 한 주당 배당금은 지금과 크게 변함이 없을 거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올 상반기에 이제 370원 배당을 결정했는데 하반기도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맥쿼리 인프라 주식 사면 유증 받을 수 있나요? 아니요. 그 신주 배정 그 기준일이 있는데 그게 7월 2일이에요. 그러면 이제 주식은 디플러스 1 결제일 제도가 있으니까 이틀 전 6월 30일에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오늘이 6월 30일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영상 보실 때쯤에는 이미 지났을 거예요.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. 기준일에 주식 보유한 주주들한테 신주인수권을 먼저 나눠줘요. 그래서 그 신주인수권을 청약할 때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청약 자격이 생기는 거죠. 근데 이 신주인수권을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5영업일 동안만 상장을 시켜서 거래할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때 그 유증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뭐 그 신주인수권 내놓을 거고 매매가 이루어지겠죠. 그러면 유증 참여를 원하면 그때 신주인수권 사면 돼요. 그거 들고 있으면 8월 4일하고 5일에 유증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신주인수권이 없어도 만약에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 공모를 할 텐데 아마 이번에 실권주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. 기존 주주들한테 100% 배정된 물량만 청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%를 초과 청약할 수 있게 해줬어요. 만약 100주 신주인수권이 나오면 200주까지 청약할 수 있게. 작년 유증할 때도 이렇게 100% 초과 청약을 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 그때 청약률이 117% 나왔거든요. 그래서 실권주가 되게 만주인가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실권주 일반 공모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유증 청약 다 지나면 신주는 8월 20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. 뭐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? 맥쿼리 인프라 하면 그 예전서부터 주주들한테 이 보수 비싸기로 되게 악명이 높았었어요. 특히 성과 보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되게 많이 뗐거든. 이것 때문에 2018년에 그 주주들 중에서 그 사모펀드가 들고 일어나갖고 운용사를 이참에 맥쿼리 인프라에서 코랑코로 갈아치우자라고 주총을 소집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여기 주주들이 워낙에 변화 같은 걸 좀 싫어하는 그 보수적인 분들이라서 안건은 통과는 안 됐죠.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공론화를 한 덕분에 그 이듬해 2019년에 성과 보수 폐지됐어요. 그리고 기존 보수율도 좀 더 내려가고. 그래서 역시 주주들은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말고는 저는 맥쿼리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투자자들한테 투자하고 있는 이 현황, 상황, 정보 제공하는 거는 거의 뭐 100점 만점에 99점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여기 맥쿼리 인프라 홈페이지가 있어요. 맥쿼리 코리아 인프라 펀드거든요. 한자 따갖고 mkif.com인데 여기 가면은 이 펀드하고 관련된 중요 정보라든지 안내사항이라든지 투자하고 있는 현황들 이런 거 정보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. 아주 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. 저는 다른 운용사들도 이런 식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. 맥쿼리 인프라 사면 되는 건가요? 뭐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 평소에 저다운 모습이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씩 꾸준히 매수를 하라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.
특히 왜 IS 계좌 있죠? 네. 이거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 배당금에 붙는 세금도 안 내고 좋잖아요. 이번 인수권 때문에 광주 시민분들이 올라와서 상경에서 이제 시위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. 근데 사실 저는 역으로 아예 저는 그 국민연금 같은 데서 맥쿼리 인프라를 소유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. 이 맥쿼리 인프라에서 얼마의 이익을 내든 간에 그렇게 되면 결국 다 국민들한테 다시 돌아갈 거니까. 그래서 저는 그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시작은 좀 어땠을지, 자금이 있었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국민 모두가 이 종목을 좀 보유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좀 너무나 갔나? 나중에 영상 보시면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. 그렇겠죠. 그냥 오늘은 이렇게 설레발 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.